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 학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진상 허리 디스크가 있으나 실제로는 허리 디스크보다는 아주 그 심한 급성 요통, 그러니까 허리를 움직이기 힘든 급성 요통이죠. 그 요통 증상이 있는 그런 환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통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 처음 상태 좀 보시죠. 자, 반듯하게 한번 누워봐봐요. 그아? 아파서? 많이 아파요? 이게 일정 자세를 처음 취할 때는 아프고요. 그 자세로 계속 있으면 괜찮아요. 처음 바꾸면 돌았을 때, 몸 좀 다시 아니야, 돌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심한 경우가 지금 한 2, 3일 됐다는 얘기죠? 오늘 아침부터 오늘 많이 아침부터 아프고. 많이 아프고 네. 2주 전쯤에도 이 정도로 아팠어요. 알았어요. 거두절미 두 다리 다 들어봐요. 무릎 구부리지 말고. 에? 아! 어디가 아파요 지금? 이 두 다리 다시 들어봐봐요. 헤이! 어디 쪽이 아파요? 네! 그래 알았어. 요 다리 들어봐요. 요 다리만. 아니 당기거나 불편한 거 있나? 아니면 이쪽은 응. 괜찮아요. 자, 다리 들 때 잘 들리잖아요. 이 정도면 디스크, 사진상에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디스크라고 단정 짓긴 굉장히 어렵죠. 예. 그냥 이분은 허리에 압이 높아져 있는 근육통 혹은 인대 염자, 발목 빈 것처럼 그런 상태. 그래서 허리 압이 좀 높아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인데 치료를 합니다. 저희 전기신경 치료라는 걸 합니다. 전기신경 치료 설명은 오늘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영상 또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한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방송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시다면 라이브 방송 직접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안 드리고 결과만 좀 잠깐 좀 보실게요. 방금 지나갔는데 한 요 정도에서 볼까요? 한번 앉아봐요. 앉지 말고 바로 누워봐요. 돌아 누울 때 분명히 아프다 그랬거든? 돌아 누울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아이고 다행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다리 아까 못 들었잖아요. 네. 다시 잠깐 하나 둘 잘 들리네. 다시 한번 해봐. 하나 둘. 예.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잠 마무리 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에큐트 백카. 자, 이렇게 멈춰놓고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저거 그냥 전기신경치료, 글쎄 물리치료의 한 방법인데 좀 고난이도의 방법이구나.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고 별겁니다. 왜냐면 지금 외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지 법인이 지금 설립 진행되고 있고요. 그쪽에 통증과 관련된 분야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공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도 굉장히 많은 메일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센세이션한 그런 치료법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된장같이 묵직하게 누적되어 있는 노하우가 많은 그런 치료법이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결과는 여러분들 방금 보신 대로 그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바를 솔직한 심정으로 조금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같이 그냥 우리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은 이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스스로 심각한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대부분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게 참 중요하죠. 예,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초창기 때는 이거 심각한 거 아니거든 이라고 설득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심각하다고 느끼면 심각하다고 느끼게끔 해줘요. 그리고 그냥 보여줘요. 팩트로. 자, 개선되죠? 좋아지죠? 괜찮아지죠? 어떠세요? 물어보고 1주일, 2주일 정도 지나고 웬만한 경우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게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죠. 그 다음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너무 심각하다라고 착각하는 거 아주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 좋다는 치료 다 받아봤다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는요, 별로 도움도 안 될 만한 치료를 한 경우가 있어요. 예.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게 하는 병원이 있더란 얘기죠. 이건 굳이 제가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병원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만약에 수천만 원을 사용하게 한 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 병원에 붙어가지고 책임지라고 얘기하십시오. 저는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왜 거기서 수천만 원 쓰고 치료를 해서 치료가 안 됐는데 그걸 다른 병원 가가지고 또 그 하소연을 하면서 또 다른 걸로 또 하냐고요. 예? 돈을 그만큼 받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우울증은 당연하죠. 아주 그 참 괴롭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런 분들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 모든 원인은 어디 있냐면 오랫동안 고통스럽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돈 많이 쓰면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걸 적용하시는 마취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시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어떤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구를 쓴 게 아니고요. 환우분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제가 쓴 겁니다. 뭐냐? 시술이나 수술을 하면 여러분 허리가 완벽해지는 것, 소위 새 거로 바뀌는 걸로 착각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이거는 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대학병원 과장님이세요. 그분이 KBS의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수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와 관련해서 원인부라고 판단되는 부분 수술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반대로 반드시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활훈련이고 재발 방지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술을 한다고 새 거가 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시술도 똑같은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새 거로 된다고 착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선택하셨다. 요걸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은 시술해보고 여러분 만약에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선택은 뭐죠? 수술로 가겠죠.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에. 자, 그렇게. 그 다음, 용하다는 소문에 속지 마십시오. 이거에 자꾸 속다 보니까 병원 밖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하는 데가 성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사 안 해서 그렇지요. 무척 많아요. 요즘은 운동센터에서도 치료하는 데를 제가 압니다. 심지어 SNS에다가 대놓고 광고합니다. 운동센터인데 치료한다고 광고합니다. 저 그거 대단히 문제 있다고 봐요. 이 무면허 의료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문제예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적어도 이 무면허 의료 행위하는 분들 있죠. 자기 부인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이 그렇게 아프면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병원에 보낼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일단 좀 느리다라고 판단돼도요. 대부분의 병원이 여러분들의 몸을 신경 쓰고 걱정하고 정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느려도 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치료하십시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운동 처방이 들어가고 필요에 따라서 마사지를 받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허리 디스크 통증 빨리 없애야 되는 이유. 자, 통증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 회복됩니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죠? 이게 학술적으로 설명하면 되게 긴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통증을 느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만성이 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해지거나 통증 조절이 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학술적으로 제가 설명을 쉽게 풀 재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증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무척 좋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환자처럼 움직일 때 다리 들 때 힘든 그런 환자 있죠. 사진상으로는 디스크지만 실제로는 디스크 증상이 아닌 경우에요. 이런 환자가 통증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도 역시 계속 반복되다가 아픈 것을 조절 못하니까 이 환자 지금 본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조절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아픈 게 조절이 안 되면 결국 시술이나 수술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도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반대로 길면 길수록 수술을 하거나 고질적인 질병, 만성이 될 수 있어요. 자, 뭘 하든지 치료를 해서 좀 많이 좋아졌어. 그럼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것만 안 하면 되겠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되는 동작들을 하신다고요. 특히 운동하다가 코어 머슬이라고 허리 강화 운동하다가요. 허리 박살내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동작에 대해서 반드시 병원에서 배우세요. 요즘 병원 안에서 어느 정도 노련하신 선생님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알려줍니다. 제대로 그 호흡법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배우세요. 제대로 배우시고 그대로 수행하시고 실행하시면 될 겁니다. 꾸준한 운동. 저는 단순하게 돈 들여서 운동 배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가슴 쫙 펴고 가슴 쫙 펴고 반듯하게 걷는 거예요. 걷는 운동만 해주셔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죽자고 아픈 상태에서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건 또 다음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겁내지 마세요. 허리 디스크는 빨리 죽는 병이 아닙니다. 생명과 연관된 병이 아니고 사는 동안 아픈 병인데 사람이 서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허리는 누구나 한 번씩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퇴화 과정, 퇴행성 과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피부가 나이를 먹으면 주름살 잡히죠. 척추도 그렇게 주름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퇴행성 병변이고 퇴행성 병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협착증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이라고 사진상에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프다? 아니에요. 사진상에 협착증은 있는데 안 아프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래서 겁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겁 안 내셔도 됩니다. 저도 아파봤지만 겁내지 마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마세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재발과 관련돼서 가장 연관된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하셔도 여러분들은 무척 건강해지실 겁니다. 꾸준히 운동하라. 예. 아플 때 하지 마세요. 응? 평소에 꾸준히 해주세요. 그것도 뭐만 하냐면 허리 운동만 하지 마세요. 그것도 꼭 잘못된 허리 운동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고, 예. 이러면 트라우마 걸려요. 그러지 말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세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배우고 할 수도 있고, 이거 좀 제대로 배울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가슴 반듯하게 펴고, 허리 쫙 펴고, 허리의 해부학적인 구조 딱 지켜놓은, 유지한 채 반듯하게 걸어주는 운동만 해주셔도 아마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거 하나, 이거 병원 밖에서는 치료하지 마세요. 병원 밖에 마사지샵은 마사지 받으러 가는 거고요. 병원 밖에 운동센터는 운동하러 가는 곳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루하니까 영상 보면서. 자, 여러분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래 고생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분처럼 아주 많이 아픈 상태를 경험하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잘 되돌아보시면은 처음에 대단히 심했을 때 즉시로 통증을 억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안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 심하게 아플 때 빨리 통증 조절을 하고 제어를 하고 통증이 조절된 상태를 유지를 시키는 데 있어서 물리치료사가 됐건 의사가 됐건 누가 됐건 다 짬뽕 합쳐서 힘을 합쳐서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초기 대응이 비록 늦어서 지금도 많이 아프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대처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이 들어가는 게 운동이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고 올바른 동작 자세 뭐 그런 게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물꼬를 어떻게 터뜨리냐면 일단은 지금 내가 아픈 거를 해결해 보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서 그곳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통증이 가라앉으면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일 겁니다. 오래 고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겁내지 마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